안녕하세요. 축구 터는 남자 야진입니다. 전북이 수원FC를 상대로 1대0의 승리를 거뒀습니다. 사실 전북 입장에서는 단순히 결과보다도 기존과 다른 꽤 알찬 경기 내용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는데요. 롱볼에 의존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중원을 활용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동시에 수원FC의 고질적인 수비 약점까지 엿볼 수 있었던 경기였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전북의 변화와 수원이 보여준 허술한 수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홈팀 수원은 지난 경기와 비교해서 라인업이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승리를 거뒀던 지난 경기의 기세를 이어가려는 의지가 보였죠. 반면 전북은 라인업에 큰 변화를 가져갔는데요. 김보경과 김진규가 선발 라인업에 포함됐고 특히 구스타보가 휴식을 가지면서 송민규가 최전방에 자리한 게 가장 큰 특징이었습니다. 송민규 본인조차도 경기 당일이 돼서야 알게 됐다고 할 정도로 깜짝 라인업이었죠. 전북은 지난 경기 울산과의 현대가 더비에서 후반전 변화로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는데요. 여기서 깨달음이라도 얻은 건지 이번 경기 전북의 컨셉은 그동안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중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하는데요. 먼저 후방에서 만드는 빌드업 대형부터 살펴보면 류제문과 맹성웅이 각기 다른 역할을 하게 됩니다. 류제문은 센터백들의 압박을 덜어주기 위해 후방으로 내려가는데요. 그 사이 맹성웅은 왼쪽 측면으로 빠져서 대형을 만들죠. 맹성웅은 이번 경기에서 왼쪽 측면을 꾸준히 오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이유는 바로 김진수 때문인데요. 전북은 김진수를 사실상 윙포워드나 다름없을 정도로 높은 위치로 전진시킵니다. 짧은 순간이지만 이렇게 김진수와 맹성웅이 교차되며 각각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김진수가 높은 위치에 머물더라도 그 뒤를 맹성웅이 커버해주면서 1차적으로 저지해주죠. 맹성웅이 왼쪽으로 이동하면서 김진수를 높이 올리는 이런 대형이 나오는데요. 상대의 압박이 몰리며 공간이 없다 싶으면 반대로 크게 전환하며 빠져나오죠. 이런 구조 속에서 이제 중요한 건 중원의 활용인데요. 맹성웅과 류제문이 모두 낮은 위치에서 빌드업을 돕는 포지셔닝을 가져가기 때문에 중원 싸움을 해줄 선수가 필요합니다. 이는 이 선에 있는 김보경과 김진규가 자유롭게 내려와 해결해주죠. 전반 초반까지만 해도 중원에 많은 숫자를 두던 수원을 상대로 전북 역시도 중원에 힘을 주는데요. 지난 울산전의 후반전과 비슷한 양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전반전 나온 이런 장면이 전북이 준비해온 이상적인 플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맹성웅이 측면으로 빠져 만든 빌드업 구조를 김보경이 연결해주고 최종적으로 높게 올라가 있는 김진수까지 연결되죠. 여기에 더해서 가장 크게 달라진 건 역시 최전방에 구스타보가 아닌 송민규가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송민규까지 가짜 9번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낮은 지역에서 볼을 받아줄 수 있는 자원이 추가된 건데요. 이제 전북은 후방에서 전방으로 공을 투입할 때 머리가 아닌 송민규의 발밑으로 보내줍니다. 송민규는 중앙에서 볼을 받고 착실하게 연계 플레이를 도와주는데 머리가 아닌 발로 연결해주는 전북의 공격이 이어지죠. 경기 당일이 돼서야 스트라이커로 출전한다는 소식을 알게 된 선수치고는 꽤 능숙했는데요. 기본적으로 능력이 있는 선수다 보니 연계를 돕기 위한 움직임을 스스로가 유연하게 가져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송민규는 넓은 활동 반경을 가져가면서 다른 선수들이 대신 박스로 들어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요. 중앙에 머물지 않고 측면으로 빠져나와 공을 잡는 모습이 자주 보입니다. 본인이 좋아하는 왼쪽 측면을 자유롭게 오가면서 찬스를 만들어내죠. 특히 지금까지 전북에게 가장 미흡한 장면이었던 이런 하프스페이스 공략을 시도하는 모습이 이번 경기에선 몇 차례 연출됩니다. 오른쪽에 빠른 문선민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중앙으로 첫 터치 잘 잡아놨습니다. 김보경! 이른 시간 선제골이자 결승골까지 넣으면서 결과적으로 송민규의 최전방 기용은 큰 성공을 거뒀다고 볼 수 있죠. 전북이 의미 있는 변화를 보여준 반면 수원은 이번 경기에서도 수비에서의 허술함을 노출했는데요. 수원은 경기 초반 4-3-2-1의 대형으로 수비를 합니다. 전북이 만드는 빌드업 대형을 이때까지만 해도 그럭저럭 잘 통제하고 있었는데요. 전북의 후방 4명을 상대로 수원은 1선과 2선, 전방 3명이 한쪽을 압박하죠. 전북이 반대로 전환해서 빠져나오면 이렇게 3선 미드필더 중 1명이 올라와서 커버해줍니다. 수비 시 이렇게 좌우로 유기적인 움직임을 통해 순간적으로 전방의 숫자를 늘리면서 전북의 빌드업을 앞선에서부터 눌러줄 수 있었는데요. 이른 시간 실점 이후 가져간 극단적인 변화 이후 이런 수비 시스템은 달라지게 됩니다. 수원은 평소 교체하던 U22 2명에 더해 장혁진까지 빼면서 무려 3명을 전반 18분 만에 동시에 빼버렸는데요. 이를 통해 수원은 4-4-2 대형으로 변화를 가져갑니다. 하지만 이는 결과적으로 공격과 수비 양면에서 모두 패착이었죠. 앞서 얘기한 전방 압박 상황에서 이제는 수적인 열세에 놓이며 전북의 후방 4명을 쉽게 눌러주지 못합니다.
특히 중원에서의 약점이 극명하게 드러났는데요. 미드필더 숫자가 줄어들면서 가뜩이나 중원에 힘을 잔뜩 주고 나온 전북을 상대로 완전히 주도권을 내주게 되죠. 게다가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수원이 이번 시즌 고질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는 따로 있는데요. 수비 시 미드필더 라인의 무게 중심이 앞쪽으로 쏠려 있지만 그에 비해 그 누구도 확실하게 사람을 잡아주는 수비가 없다는 것이죠. 그 결과 수원의 수비 라인은 상대의 공격진과 마주하고 뒷걸음질치며 수비하는 장면이 수시로 연출됩니다. 수비수 입장에선 가장 꺼려지는 상황인데 단 2명만 버티고 있는 중앙 미드필더 숫자는 이런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죠. 두 미드필더가 모두 높은 위치에 자리를 잡지만 그에 따른 확실한 압박 체계가 없기 때문에 이런 위기 상황이 반복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4명의 미드필더 라인이 하프라인을 넘어서 있을 정도로 높게 라인을 형성하지만 아무도 사람을 제대로 잡지 못하죠. 결국 개인 능력이 있는 전북 선수들은 이를 유리하게 빠져나옵니다. 1차적으로 저지선 역할을 해줘야 하는 미드필더가 너무나 쉽게 무너지면서 또다시 중원을 거쳐 김진수에게 이어지는 전북의 공격이 이루어지는데요. 이번에도 뒷걸음질치는 수원 수비들은 큰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죠. 다득점과 다실점 팀의 대명사가 된 수원FC의 올해 허점은 전체적인 라인 간 밸런스 문제에서 기인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번 전북전에서 전반전 대형 변화 이후에 극명하게 나타났다고 할 수 있죠. 포메이션 변화가 공격에서라도 효과를 봤으면 모르겠지만 오히려 전북이 맞기 수월했는데요. 변화 이후 수원은 주구장창 전방 트윈타워를 노리는 단순한 공격을 반복하죠. 김현과 라스는 분명 위협적인 장신 공격수들이지만 전북의 수비 라인도 이런 힘싸움에서만큼은 만만치 않은 선수들이죠. 롱볼과 크로스를 차단하는 데 있어서 윤영선과 박진섭도 큰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전북은 이날 경기 막판까지 뛰어난 집중력을 보여주면서 단순했던 수원의 공격을 틀어막는 데 성공했습니다. 전북은 모처럼 3경기 만에 승리를 거두면서 다시 선두 울산을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구스타보가 없는 상황에서 보여준 다른 스타일의 축구는 오히려 전북 선수들의 개인 능력과 맞물려 시너지를 보였다는 점이 고무적이었죠. 반면 수원은 지난 더비전에서 승리한 기세를 이어가지 못했는데요. 불안한 수비는 팀의 기복 있는 경기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파이널 A의 마지막 한 자리를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수비 불안은 시즌 끝까지 팀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